자,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장에 가서 앉아 있다가 시험 시간이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한글을 이렇게 열었어. 연 다음에 제일 먼저 해줘야 되는 일이 이 용지 설정 F7을 눌러야 돼요. 그래서 F7 누르셔가지고요. 자, F7 누르셔가지고 자, 여백을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 10 자, 위아래는 다 10이고 왼쪽 오른쪽은 11인데요 이거를 고칠 때 자꾸 요거 숫자 하나만 고치려고 하다가 100이 되고 110이 되고 그러지 마시고 전체를 이렇게 드래그를 한 다음에 10 이렇게 입력하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래서 제가 빨리 하는 것도 말씀해 드렸죠? 이렇게 이제 첫 번째 거 드래그 하신 다음에 오른손은 숫자 키패드에 돼 있고 왼손은 이제 탭 누를 준비를 하고 해가지고 10 한 다음에 탭 한 번 누르고 10 탭 한 번 누르고 11 탭 한 번 누르고 다시 탭 한 번 누르고 11 또 탭 한 번 누르고 10 또 탭 한 번 누르고 10 다음에 바로 옆에 있는 마지막 오른쪽 끝에 있는 엔터를 치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10, 11, 11, 10 제보는 0이에요. 그러니까 탭을 한 번 더 누르면 다음으로 넘어가니까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자, 숫자 전체를 드래그 해가지고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자, 했고 자, 이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정 뒤에 .0은 자동으로 나오니까 안 해도 돼요. .0은 자, 해주시고 설정 눌러주시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문제 번호를 써줘야 되는데 1점 엔터 4번 2점 엔터 4번 이렇게 미리 해주는 이유는요 우리는 2번하고 4번 중심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고 다음 페이지 만들 때 쪽 구역 나누기 이거 구역 나누기 안하고 그냥 강제 페이지 나누기로 하면은 곤란해져요. 여기서 엔터 치면 두 번째 페이지도 엔터가 적용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구역 나누기를 해주는 게 구역 나누기를 하고 3점 엔터 4번 4점 엔터 4번 이렇게 여기 있어요. 여기 잘 찾아보세요. 자, 구역 나누기를 한번 눌러 주시면 자, 이렇게 이제 마지막 5페이지 자, 3페이지까지 오고 그래서 구역 나누기 이렇게 1점 엔터 4번 2점 엔터 4번 이제 여기 다음에 3점 엔터 4번 4점 엔터 4번 자, 그리고 구역 나누기 하면 여기 3페이지까지 오고요. 위로 쭉 올려 가지고 2점 아래쪽에다가 클릭하세요. 2점 아래쪽에다가 2점 아래쪽에다가 클릭을 딱 해두시고요. 자, 145페이지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145페이지에 2번 다음의 조건에 따라 출력 형태와 같이 표와 차트를 작성하시오. 100점. 자, 1번의 표 전체 표하고 캡션은 도둠 10포인트로 정렬은 문자 가운데 정렬 숫자는 오른쪽 정렬
셀 배경 면색은 노란색으로 주세요. 한글 계산 기능을 이용해서 합계를 구하고 캡션 기능을 사용할 것. 선 모양은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처리할 것. 이렇게 나와요. 이제 몇 줄 몇 칸인지 표를 만들어 볼까요? 자, 편집 들어가 보세요. 편집. 자, 편집 들어가 보시고요. 요거를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표처럼 생긴 애를 눌러 주세요. 표처럼 생긴 애를 눌러 주세요. 표처럼 생긴 애를 눌러 주시고. 몇 줄 몇 칸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 하나, 둘, 셋, 넷, 여섯 칸. 5, 6이네, 5, 6. 다섯 줄 여섯 칸. 다섯 줄 여섯 칸. 그리고 단에 맞춤으로 돼 있고 자동으로 돼 있고 글자처럼 취급만 체크돼 있고 마우스 끌기로 만들기는 해제돼 있어야 돼요. 만약에 요게 체크돼 있으면은 드래그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하시고 만들기를 눌러주세요. 이렇게. 자, 만들었어. 그 다음에 자, 첫 번째 칸에서 위로 드래그를 하라 그랬어요. 첫 번째 칸에서 위로 드래그를 해가지고 이 폭이 너무 좁으니까 컨트롤 아래 방향 키 3번. 하나, 둘, 셋. 이렇게. 물론 뭐 4번 해도 되고 2번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해주시고 다음에 이미 범위 지정을 했기 때문에 뭐 이런 거 막 미리 해주죠. 글꼴 가운데 정렬을 해주죠. 글꼴은 도둠이래요. 그래서 여기다 클릭하셔야 돼요. 여기. 뾰루지를 눌러 주셔가지고 모든 글꼴 맨 처음 한 번만 모든 글꼴을 누르시고요. 돛만 쓰면 돼요. 그러면 옆에 도둠이 나와. 돛만 쓰면 옆에 도둠이 나와요. 자, 그래서 옆에 도둠을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정렬 이렇게 두 가지. 도둠하고 가운데 정렬 요 두 가지. 안 그러면 나중에 또 가운데 정렬을 해줘야 되니까 지금 해주시고요. 그리고 글씨 쓰기 전에 이런 테두리 같은 거 미리 해주면 좋다 그랬는데 라인 뭐 눌러요? 단축키 L 누르면 돼. L. 자, L을 눌러주시고요. 자, 한 가지밖에 없어. 이중실선 종류 이중실선 그리고 바깥쪽 무조건 바깥쪽이 되겠습니다. 바깥쪽 설정. 자, 이렇게 이중 실선 바깥쪽은 총 3번 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제 한 번 했고 그 다음에 첫 번째 행을 드래그 하시고 첫 줄을 드래그 하시고요. 이번에도 L 똑같이 종류를 이중실선 바깥쪽 설정 첫 번째 첫 번째 칸에도 드래그하고 L 이중실선 바깥쪽 설정 요렇게 자 이렇게 해주고 기다리세요. 이렇게 끝난 다음에 기다리세요. 딴 데 클릭하지 말고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여기까지 했잖아요. 한 다음에 이거 대각선 해줘야 되잖아. 그쵸? 여기다가 클릭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클릭하시고 L 눌러주시고요. 대각선 요거 한번 이렇게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대각선 요거 한번, 요거 한번. 그리고 자, 그리고 실수해 가지고 혹시 이렇게 범위 지정이 안 되는 분들은 그냥 F5 누르면 이렇게 범위 지정이 돼요. 범위 지정이 안 되는 분들은 F 아니면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와도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자, 여기까지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배경색 줘야지. 노란색, 배경색 노란색 드래그를 해주시고, 배경색은 여기 있어요. 표 채우기. 여기 표 채우기 있죠? 표 채우기. 표 채우기, 표 채우기 노랑, 표 채우기 노랑. 자, 여기까지 주고 이제 글자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네, 글자를 써주세요. 딴 데 클릭했다가 여기 클릭을 하고, 자, 아래로 내려오고. 쉼표 하지 마시고요. 쉼표 쓰지 말고 하세요. 숫자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천 단위 쉼표 쓰지 마시고. 잘 보이게, 이렇게 잘 보이게 불을 좀 켜놓고. 네, 이렇게 입력을 잘 하셨고, 이렇게 미리 세팅을 딱 해놓고 입력을 하면은 편해요. 자, 여기서 이제 숫자는 오른쪽 정렬도 해야 되고, 천 단위마다 쉼표도 넣어봐야 되고, 합계도 구해야 되고요.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렬부터 할게요. 여기서부터 555부터, 자, 여기 비어있는 공간도 어차피 합계로 채워질 거니까 여기까지 드래그를 미리 해주시고 오른쪽 정렬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고요. 오른쪽 정렬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숫자가 다 오른쪽 정렬이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범위 지정을 하고 나서 이 천 단위마다 쉼표 기호를 넣으려고 그러거든요. 그게 어디냐 하면은 이 표에서 첫 번째 표 디자인에는 없고요. 표 레이아웃에 있어요. 그래서 표 레이아웃을 누를 건데 뾰루지 누르지 마시고 자꾸 뾰루지 눌러가지고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뾰루지 누르지 마시고요. 두 번째 표 기능, 표 레이아웃을 눌러야 합계, 평균, 그 다음에 캡션, 그 다음에 천 단위 구분기호도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이 안 나면 첫 번째 거 아니면 두 번째 거다 생각하시고 눌러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천 단위마다 쉼표는요, 우리 기초 시간에 많이 했던 이제 요 자리점 넣기를 눌러주세요. 요거를 눌러주신 다음에 자리점 넣기를 눌러주세요. 이렇게 자리점 넣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천 단위마다 쉼표가 들어가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두 번째 표기능에 자리점 넣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리점 넣기. 자, 요렇게. 자, 바로 자리점 넣기 바로 옆에 블록 계산식이 있어요. 블록 계산식. 요거 한번 같이 해볼게요. 마우스로 요 세 줄만 드래그 해야 돼. 여러분들 이거 할 때 네 줄까지 드래그해서 매번 요거 지우는 분들 계신데 뭐하러 그래요. 세 줄만 하면 되지. 요렇게 세 줄만, 이 세 개의 합계만 구하면 되니까 요 세 줄만 하시면 돼. 555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드래그를 해 주시고, 자, 위에 블록 계산식에 블록 합계를 누르셔야 돼요. 블록 계산식에 지금은 합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합계고, 둘 중에 하나예요. 평균 아니면 합계. 자, 지금은 합계를 구하라고 했으니 블록 합계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했어요? 이제 마지막 하나만 남았는데, 여기에 글씨 들어가는 거 마지막 하나가 뭐예요? 캡션이야. 캡션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계 구하고 그 상태로 캡션에 들어가시면 금방 찾을 수 있어요. 캡션이라는 글자를 눌러주고 위로 해주셔야 돼요. 위로 해야지 뭐 오른쪽 위 하면 안 돼요. 위 해야 돼. 위 한 다음에 오른쪽 정렬할 거예요. 위 눌러주세요. 위 눌러주시면 이렇게 나오죠? 나오면 마우스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드래그 이렇게 하시고요. 자, 거기 나오는 서울시 가구 통행 실태 조사 표본 할당 가로 열고 단위 한 칸 띄고 땡땡 천 한 칸 띄고 명 가로 닫고. 어떤 게 안 나요? 뭐가? 레이아웃.
네, 이렇게 입력을 한 거 글꼴을 바꿔줘야 돼요. 예, 바꿔주려면은 마우스로 드래그 하셔야 돼요. 자, 마우스로 드래그를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드래그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도둠으로 해주셔야 되고, 오른쪽 정렬 해주셔야 돼요. 자, 여기다 이제 클릭을 해서 도움 오른쪽 정렬 요렇게. 자, 이렇게 도둠을 직접 입력해도 돼요. 지금은 여기서 아까 도둠 두 번째 하는 거기 때문에 직접 입력해도 되고, 그리고 오른쪽 정렬을 해주셔야 돼요. 오른쪽 정렬 해주시고, 네, 딴 데 클릭하면은 이제 이렇게 완성이 되겠습니다. 이제 차트까지 하고 쉬어야 되는데, 자, 자,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까지 됐고, 자, 이렇게 딱 하시는 거야. 지금 시험이랑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거야. 하시고 저장을 먼저 해볼게요.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스켓 모양, 디스켓 모양을 눌러볼게요. 자, 디스켓 눌러주시고요. 자, 시험 볼 때는 여기 ITQ 여기에다가 저장을 하는 건데, 우리 지금은 여러분들 방 있죠? 이름 다시 ITQ, 이름 다시 ITQ 방에다가 들어가세요. 여러분 방을 찾아서 들어가세요. 따닥 하고 들어가세요. 따닥 하고 들어가셔가지고 여기를 144페이지라고 쓸게요. 144페이지. 여러분들 이름 쓰고, 여러분들 이름 쓰고 한 칸 띄고 144라고 써요. 자, 여러분들 이름 쓰고 한 칸 띄고 144, 그러면 144페이지예요. 이름 한 칸 띄고 144 하시고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름 한 칸 띄고 144 저장. 자, 이렇게 안전하게 저장을 일단 해주시고, 145페이지 아래쪽 출력 형태가 나와요. 차트. 자, 그럼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차트 조건 한번 읽어보세요. 차트 조건을 읽어보세요. 차트 조건을 읽어보세요. 자, 읽어보셨으면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차트를 만들 때 이렇게 드래그를 안 하고 바로 차트를 누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노란색으로 해놨겠어? 이 노란색으로 차트를 만들려고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드래그를 하는 거야. 여기 노란색까지. 그래서 문제에서도 이렇게 연령별 남성, 여성 표본 일값을 이용을 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이 완성된 차트의 범례를 보면 5에서 19세, 50에서 64세까지 이렇게. 그래서 노란 거를 드래그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드래그 하고 그 다음에 차트를 만들 건데, 여기서 차트 만들기가 없잖아요. 차트는 입력에서도 만들 수 있고요. 예, 이게 편집에서도 만들 수 있고,
여기 차트 첫 번째 기능에서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차트 만들기가 안 보이면 그냥 편집 들어가. 그냥 편집 들어가는 거예요. 편집이나 입력이나 뭐 들어가가지고 표 옆에 차트 있는 거 아시잖아요. 표 옆에 차트 있는 거. 자, 요거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차트. 자, 차트를 눌러가지고 딱 세로막된지 뭐 딱 보면은 그냥 첫 번째 거잖아요. 요거 거의 90%가 얘긴 한데, 예. 요거를 눌러주시면 돼요. 요거. 자, 요거를 눌러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이렇게 눌러줘. 이렇게. 여기까지 맞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입력을 안 해도 드래그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맞는 거야. 맞으면 X 하시면 돼. X. 요거 X. X 하시고, 요거만 나오게. 뭐 차트 제목 없는 분들도 추가하면 되고 있다가. 자, 이렇게 만든 다음에요. 이렇게 만든 다음에, 자, 요거를 옆으로 좀 늘려야 돼요. 이렇게 옆으로, 요거. 옆으로. 아시죠? 옆으로 좀 늘려야 돼요. 너무 많이 말고, 표보다는 약간 작게. 이렇게 늘려요. 자, 이렇게 늘려 주시고요. 얘가 아래쪽으로 아래쪽으로 이제 내려가야 되거든요. 아래쪽으로 내려가려면 글자처럼 취급을 해줘야 돼요. 얘를. 근데 여기 보면은 일단 글자처럼 취급이 안 보여요. 여기도 이제 차트도 그렇고 표도 그렇고 두 가지가 있거든요. 차트 디자인, 아까는 표 디자인, 그리고 아까는 표 레이아웃이 있었고 지금은 차트 서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 이제 두 번째 거, 요 두 번째 차트 기능을 눌러주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 없으니까 두 번째 거 누르는 것 뿐이에요. 자, 두 번째 거를 눌러주시면은 여기에 자, 이렇게 보면 글자처럼 취급이 있어요. 글자처럼 취급을 해야 얘가 아래쪽으로 내려가. 글자처럼 취급을 해야. 그래서 여기 글자처럼 취급을 눌러주세요.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아래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글자처럼 취급. 했어요? 글자처럼 취급. 자, 요거 두 번째 거를 눌러가지고 글자처럼 취급을 해야 아래쪽으로 내려가요. 내려가는데 내려가도 너무 좁아. 조금 벌어졌으면 좋겠어요. 벌어지는 방법은 여기 표 오른쪽 끝에다가 클릭 한번 하세요. 표 오른쪽 끝에 클릭 한번 하고 엔터를 두 번 쳐. 엔터를 두 번. 하나, 둘 이렇게 두 번을 해야 한 줄이 벌어져요. 두 번을 해야 한 줄이 벌어지겠습니다. 요렇게. 자, 한 줄이 벌어지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차트를 클릭을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클릭을 하실 때 요렇게 아무것도 없는 요런 데다가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요런 데다가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 차트 전체가 선택이 되거든요. 차트 전체가 선택이 되면 차트 제목이 이렇게 있으면은 하면 되고, 없는 분들은 차트 제목이 없는 분들도 있어. 없는 분들은 이 두 가지 차트 기능 중에 첫 번째 차트 디자인, 첫 번째 차트 기능을 눌러 주셔가지고 구성 추가, 차트 구성 추가가 있어요. 엑셀도 그렇고 파워포인트도 그렇고 차트 구성 추가가 있는데 차트 제목 위쪽을 하시면 돼요. 이거 없는 분들만 위쪽을 해주시면은 차트 제목이 위쪽에 생기고요. 이왕 여기 왔으니까 여기도 해줄게요. 항상 여기 있잖아. 여기 축제목 있어야 돼. 축제목. 여기 축제목 단위 땡땡 1000명이 있잖아요. 그거 축제목을 주세요. 축제목에 기본 세로. 이왕 왔으니까 한 거예요. 여기 들어왔으니까. 축제목 기본 세로 주세요. 기본 세로. 축제목
기본 세로를 주세요. 기본 세로.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만들어 놓기만 하고 이제 여기서부터 할게요. 이제 차트 제목부터. 자, 이제 다 이제 글꼴 바꾸는 거밖에 없어요. 이렇게. 자, 여기다 이제 클릭을 하시고 차트 제목 클릭하시고 오른쪽 버튼 제목 편집. 차트 제목 우 버튼 제목 편집. 자, 제목 편집을 눌러 주시고요. 여기다가 자, 서울시 가구 통행 실태 조사 표본 할당. 글꼴은 글꼴은 이렇게 드래그하고 굴림 진하게 12. 자, 요렇게 해주시고요. 설정 해서 요렇게 나왔어요. 안 바뀌었다. 안 바뀌었네. 엔터를 안 치니까 확실히 안 바뀌는구나. 엔터를 안 치니까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자, 요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채우기는 흰색, 테두리는 검은색, 그리고 그림자 이렇게 살짝 줘야 되는데, 자, 주는 방법은요, 요 제목에다가 마우스 올려놓고 2번 따닥 더블 클릭을 하시는 거야. 따닥 하면은 이렇게 오른쪽에 이런 게 떠요. 뜨죠? 그러면은 얘 제목에 채우기는 흰색을 눌러주시고요. 선은 검은색을 눌러주셔야 돼. 채우기는 흰색, 선은 검은색. 그래야 여기 이제 테두리가 검은색이 나오고 채우기가 흰색이 들어가요. 그래야 그림자가 잘 들어가. 이렇게 해주셔야 돼. 이렇게. 그리고 그림자를 줘야 되는데 그림자는 옆에 있어요. 옆에. 그림자가 바깥쪽 대각선 오른쪽 아래 이렇게 써있네. 그림자를 눌러주시고요. 바깥쪽 대각선 오른쪽 아래, 요거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네, 요렇게. 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축제목 클릭하시고요. 왼쪽에 축제목 클릭을 하고, 클릭을 한번 하고, 오른쪽 버튼 제목 편집. 오른쪽 버튼 제목 편집. 가로 열고, 단위, 한 칸 띄고 땡땡, 한 칸 띄고 천, 한 칸 띄고 명, 가로 닫고. 그리고 글꼴은 그 굴림으로 다. 굴림. 자, 요거랑 자, 이렇게 하고 설정 눌러주시고요. 얘가 세로로 되어 있는데 가로로 나오게 하려면은요. 지금 이 상태에서 자, 얘를 눌러야 돼요. 이 모양 보세요. 이 모양, 요 모양. 요거를 누르셔야 돼. 요거를 누르면은 글상자라는 게 나와요. 글상자를 눌러야 돼. 눌러가지고 이거를 가로로 바꿔주셔야 돼. 가로 이렇게. 근데 혹시 이게 안 되는 분들은 얘를 한번 다시 클릭하고 하셔야 돼요.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됐고, 그 다음에 요거 해야 되겠네요. 요 숫자, 네, 숫자를 네, 클릭을 한번 해주시고, 숫자에다가 오른쪽 버튼 누르셔가지고요. 숫자에다가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글자 모양 편집 들어가서 굴림 마우스로 클릭해 주시고 클릭해 주시고 이렇게 이제 굴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굴림 하시고 설정 요렇게 눌러 주시고요. 자, 이렇게 눌러 주시고요. 여기 보시면은 0부터 1500까지 500씩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시려면은요, 요거 하시려면 지금 이 상태에서 요거 지금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얘를 눌러야 돼. 얘 옆에 있는 애, 요 차트처럼 생긴 애를 눌러야 돼요. 차트처럼 생긴 애를 눌러가지고 네,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최대값은 1500, 그리고 주 단위는 500, 요렇게 바꿔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눌러가지고 요렇게. 그리고 눈금선 바깥쪽 나온 거는 나중에 그래서 요거 체크를 먼저 해주고 숫자 쓰는 거예요. 마우스가 잘 안 먹는 것 같아요. 여기에요? 여기에요? 됐는데요? 요거 체크를 눌러야지 나와요. 체크를 눌러야 돼. 체크 안 누르면 흐려갖고 안 돼요.
체크 눌러가지고 써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 0부터 1500까지 500씩 늘어나라 이렇게 바꾼 거고, 여기 눈금은 나중에 한다 그랬어요. 그다음 여기 있는 숫자 남성에다가 클릭을 해주시고, 남성에다 클릭해 주시고,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 편집 굴림굴림. 남성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 편집. 하시고 설정. 그 다음 여기 법내. 자, 법내 클릭을 하시고요.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 편집 굴림굴림. 법내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 편집 굴림굴림 바꿔주세요. 하시고 설정하신 다음에, 자, 요 범내만 테두리가 검정색이 있어야 돼요. 테두리만, 범내만. 그래서 여기 첫 번째 거에 요 검정색을 눌러주셔야 돼요. 얘가 요거를 눌러주세요. 선에 요거를 눌러주셔야 돼요. 검정색. 선에 검정색. 선에 검정색 누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선 없애야 되거든요. 이 라인은 마우스로 요 라인 정확하게 이제 클릭을 해요. 눈금선. 마우스로 요 눈금선 정확하게 클릭을 한 다음에 델리트 키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델리트 키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저장을 한번 해주시고, 본문 예제를 본문 예제 144. 우리가 이 본문 예제가 아니고 이름하고 이름 144. 144. 이름 144. 그냥 그거 놔두고 선생님하고 그냥. 네, 146페이지 하는 거예요. 이제 146페이지 4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번도 한번 해볼까? 네, 3번도 할게요. 여러분들 쉬워하시니까 3번도. 자, 그리고 이제 이거 자, 차트가 끝나면은 이제 오른쪽 속성창은 닫아줘도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제 닫을 때 요거 누르시면은 닫아지는 거예요. 요거 누르시면은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상관이 없는데, 화면을 크게 보려면 요거 이제 요거 닫아주시면은 이렇게 커져요. 다시 이렇게 닫아보시면은 이렇게 커져. 자, 커지고
아래쪽에 3점 아래쪽. 자, 146페이지 3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6페이지 3번. 자, 여기 3번에다가 가로 열고 1 가로 닫고 이렇게 해주시고 한 칸 띄는 것까지, 가로 열고 1 가로 닫고 한 칸 띄는 것까지 해주세요. 저는 완전히 닫아가지고 지금 오플로 144 이름 144. 자, 이렇게 하시고요. 이제 수식 편집기로 각각 입력하시오라고 써 있어. 수식 편집기로 각각 입력하시오 이렇게 써 있기 때문에 수식 입력기를 실행을 하려면은 입력에 들어가셔야 돼요. 입력에 수식 루트 x, 입력에 루트 x. 루트 x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눌러주시고요. 1번처럼 아까랑 비슷한데, 자, 요거 눌러야 되겠죠? 네, 분수 눌러야 돼. 분수. 자, 을 눌러주세요. 요거를. 자, 요거를 눌러주시고요.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자, 여기 영어 소문 대문자를 써야 되니까, 자, P 네 소문자네 캡스락을 한번 누르고 PV 탭 눌러가지고 탭을 눌러서 그 다음에 T 다음에 또 탭을 눌러서 는 다음에 또 분수가 나오네요. 분수 해서 그대로 아까랑 똑같은 것 같은데, 더하기 빼기 눌러서 곱하기 22.4 탭 눌러서 273 또 탭 누르고 0.082 일단 여기까지. 네, 자, 이게 이제 완성이 됐으면 이제 문 열고 나가고요. 그리고 몇 칸 떨어뜨려야 되니까 탭을 2번 정도 누를게요. 하나, 둘, 탭을 2번 정도 누르고 가로 열고 2 가로 닫고 한 칸 띄고, 이렇게 가로 열고 2 가로 닫고 한 칸 띄고. 자, 두 번째 것도 해야 되니까 이제 수식을 들어가셔야 돼. 수식 루트 x 들어가시고, 자, 들어가시면은 저렇게 F처럼 생긴 거 이거라 그랬어. 이거 F처럼 생긴 거 요거요. F처럼 생기네 요거라 그랬어. 요거요. F처럼 생기네. 눌러서 눌러주시고요. 아래쪽에 이렇게 빨갛게 나오니까 아래쪽에는 0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숫자 0 쓰고 탭 누르면은 위로 올라가는데 여기다 3 쓰고 탭 누르고요. 여기다 이제 분수 입력해야 돼요. 여기 아래쪽은 0, 위에는 3. 또 탭 눌러가지고 여기에는 또 분수 이렇게 분수까지만 해요. 같이 하게. 이제 여기서 같이 해야 돼요. 저랑.
지울 때 예, 그 앞쪽에다 클릭하고 자, 여기 위에서 있을 때는 여기 이제 루트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얘를 눌러야 돼요. 여기 루트 여기 있어요. 얘를 눌러야 돼요. 여기 위에 얘를 눌러야 돼요. 요거. 자, 요거를 눌러 주시면은 이렇게 오는데요. 여기 앞에 조그만 사각형은 무시하세요. 얘는 없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라 얘는 무시하시고요. 여기 빨간색 여기 안쪽에다가 6t 숫자 6하고 소문자 t 숫자 6하고 소문자 t만 쓰고 기다리세요. 또 위첨자 같이 해야 되니까 6t만 하시고 6t 했어요. 자, 6t만 하고 거기 t에 2승 해야 되거든요. 2승은 아까도 했지만 요거를 눌러 가지고요. 요거를 눌러 가지고 이 2승짜리를 하나 해야 돼요. 요거. 자, 요거를 해야 돼요. 요거를 눌러 가지고 첫 번째 거를 눌러야 2승 요 자리에 2승이 오거든요. 얘를 누르고요. 숫자 2만 쓰고 기다리셔야 돼요. 자, 요거 누르고 얘 누르고 요렇게 빨간 거 위쪽으로 올라오는데 여기다가 숫자 2만 쓰고요. 잠깐 기다려 주세요. 숫자 2만 쓰고 잠깐 기다려 주세요. 자, 이렇게 기다려 주시고요. 자, 여기서 탭을 한번 누르면은 요 2승만 되고 요 옆에 있는 애는 아래로 이렇게 내려올 거예요. 탭을 한번 누르면은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루트는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루트는 계속 이어지고 또 탭 누르면 루트를 빠져나가요. 또 탭 누르면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그래서 탭을 몇 번 누르냐에 따라서 단계별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지금 탭을 한번 누르면 아래쪽으로 바로 2보다 약간 아래로 내려가요. 지금 이렇게 탭을 한번 누르셔야 돼요. 자, 탭을 한 번만 눌러야 돼요. 한 번만 누르고 나서 빼기 18t 더하기 12까지 이렇게 입력을 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빼기 18t 더하기 12. 그 다음에 자, 지금 12 옆에 여기 이제 깜빡거리고 있는데 여기서 한번 탭하면은 요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루트를 빠져나가요. 요 위에 있는 지붕 있죠? 얘를 빠져나가. 탭을 한번 누르면요. 해볼게요. 탭을 한번 누르면 이렇게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요 루트를 빠져나가고 여기서 탭을 한번 더 누르면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탭을 한번 더 누르면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5라고 쓰고 자, 그리고 탭을 한번 더 누르면 이제 완전히 분수를 벗어나는데 여기다 DT는 11 이렇게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탭을 하나씩 눌러봐야지 이렇게 빠져나가요. 이렇게 탭을. 그리고 실수했을 때는요, 그냥
백스페이스 키를 눌러 그냥 지워요. 백스페이스 키 눌러서 지우고 다시 하시는 게 나아요. 자,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문 열고 나가야죠. 네, 문 열고 요렇게 나가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하실 수 있는 분만 하시고, 안 되거나 너무 잘 뭐 복잡하다 그러면 하지 마시고. 자, 이제 이 제일 중요한 이제 도형을 그려야 돼요. 제일 중요한 도형, 얘가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도형 그리기가 나왔습니다. 제일 중요해요. 네, 도형 그리기. 자, 4번. 네, 아래쪽에 커다란 사각형이 있어요. 커다란 사각형. 사각형은 입력에 여기에서 해줘도 되고요. 요거하고 요거하고 요 세 개 갖고만 하는 거니까 요 사각형, 여러분들 지금 오늘 할 때는 잘 보셔야 돼요. 얘가 글상자야. 그래서 문제에서 문제에 있는 글씨를 보면서 해야지, 글씨 안 보고 하면 안 돼요. 뭐가 글상자고 뭐가 직사각형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직사각형 그려놓고 글씨 어떻게 집어넣어요? 이렇게 막 곤란해. 글상자를 넣었어야지, 글상자를. 자, 글상자를 넣어야 되고, 근데 밑에 깔린 애들은 사각형, 큰 사각형. 자, 요 큰 사각형, 요거 누르는 거. 직사각형을 한번 누르고, 자, 여기에서 드래그를 살짝 이렇게 해주세요. 어차피 크기는 조절할 거니까. 4점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드래그를 살짝 해주세요. 했어요? 네. 자, 이렇게 해주시고 드래그를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요거를 두 번 따닥 한번 해주세요. 두 번 따닥 이렇게 해주시고, 자, 너비하고 높이를 해줄 건데요. 선 따라가야 돼요. 그 사각형 맨 아래쪽 오른쪽에 화살표 따라가면 크기 130 곱하기 145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여기 130 곱하기 145 이렇게 써 있어요. 130 곱하기 145 또 이렇게 써 있어. 하고, 혹시 크기를 나도 모르게 실수할 수 있으니까 크기 고정하면 좋다 그랬고요. 크기 고정하면 좋다 그랬어요. 물론 안 해도 상관은 없고, 크기 고정하면은 이렇게 크기가 안 바뀌어요. 이제 해주시고요. 자, 기본적인 도형은 기본이랑 선이랑 채우기만 하라 그랬어요. 요 세 개만 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본에서 요거를 해줬고, 그 다음에 선에 들어가야 돼. 선 들어가셔가지고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세 개 중에 하나 똑같은 거. 무슨 모양이에요? 둥근 모양처럼 생겼어요. 지금 둥근 모양처럼 커다랗게 생겼어요. 둥근 모양 해주시고, 채우기 색은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면색을 흐린 색으로 할 텐데 여러분들이 미리 생각해 놓은 색깔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개를 하고 설정하시고요. 예, 자, 요렇게 위치를 이동시켜 주세요. 잘 4점을 넘지 않게. 모든 도형이 4점을 넘으면 안 돼요. 자, 이렇게 직사각형을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맨 위서부터 내려오면서 하시면 되지. 맨 위가 글상자라고 써 있어요. 크기는 110에 17, 면색은 빨강, 글꼴은 궁서 22 하양, 정렬은 가운데 정렬. 요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상자로 하라 그랬으니까, 자, 여기서 해주시면 돼. 지금 얘가 선택되어 있으면 여기에 글상자가 나와요. 그래서 안 돼 있으면 또 편집 들어가거나 입력 들어가도 되고.
자, 얘가 글상자라 그랬어요. 가로 글상자. 요거를 한 번만 클릭을 해주시고 여기다 대충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세요. 대충 드래그 해주시고요. 서울시 교통수단별 데이터라고 입력을 시켜주시고, 자, 이렇게 쓰고 난 다음에 여기 테두리를 클릭을 한번 해주세요. 테두리를 클릭을 한번 해주시고요. 글꼴 먼저 바꿔볼게요. 아, 글꼴은 하얀색이라 이제 글상자부터 바꿔볼게요. 크기 110에 17, 면색 빨강, 요거 바꿔볼게요. 테두리 클릭을 하시고 이제 더블 클릭, 따닥. 따닥 하신 다음에 이제 요거 세 가지 기본과 선과 채우기만 해주시면 된다 그랬어요. 기본에서는 크기 110에 17, 자 110에 17 하시고 크기 고정, 크기 고정. 그 다음에 선 들어가 가지고 반원이 되겠네요. 반원. 선 들어가서 반원. 선 들어가서 반원. 반원. 그리고 채우기 들어가서 빨강. 면색을 빨강으로 하래요. 면색을 빨강. 면색을 빨강 하시고 설정. 자, 이렇게 하면 요거를 이제 위치를 이제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옮기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위로 올려야 되네. 자, 이렇게 그냥 비슷하게 이렇게 옮기시고 이제 글자만 바꾸시면 돼요. 자, 글자는 궁서 22 하양. 궁서 22 하양. 그래서 여기 함초롱 바탕에다가 궁서 22 하양 이렇게, 그리고 가운데 정렬. 궁서 22 하양 가운데 정렬. 자, 이렇게 이제 글상자까지 했으면은 ABC 주식회사 그 아래에 있는 사각형 해야 돼요. ABC 주식회사 바로 밑에 있는 사각형 크기는 50에 150이래요. 이거 잘못 나왔어. 이거 50에 150 아니에요. 이거 50에 150이 아니라 50에 50으로 고치세요. 50에 50. 이거 잘못 나왔어. 150이면 엄청 큰데 50에 50이에요. 이거 잘못 나왔어요. 50 곱하기 50이야.
크기가 아마 0이 더 들어갔을 것 같아. 자, 요거 사각형을 선택을 해주세요. 사각형 해주시고 여기다가 대충 그려요. 이렇게 대충 그려주세요. 대충 요렇게 그려주세요. 네, 그려주시고 두 번 따닥 해서 50에 50 기본 들어가서 50에 50으로 해주세요. 자, 이거 150 아니에요. 잘못 나왔어요. 50에 50 기본 들어가서 50에 50. 자, 50에 50 하시고요. 크기 고정. 그리고 선은 할 필요는 없고 채우기 들어가서 면색을 적당한 색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면색을 적당한 색으로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그림을 넣을게요. 이제 이 ABC 주식회사. 자, 그림은 입력 그림 아니면 편집 그림 들어가서 ITQ 픽처 ABC 주식회사. 이거 마우스 크기로 지정 요거 해제돼 있어야 돼요. 마우스 크기로 지정 이렇게 해제돼 있어야 돼.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열기 하시고 기다려 주세요. 여기까지 잠깐 기다려 주세요. 자, 지금 이 그림이 밑에 숨어 있으니까 글 앞으로 와야 돼요.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하고 자, 여기 보시면은 그래프로가 있어. 여기 그래프로. 자, 이게 중요해요. 그래프로 한번 눌러 주시고요. 그래프로를 누르면 이렇게 앞으로 와야 돼. 와요? 네, 앞으로 오면 이제 두 번 따닥 해가지고 40에 30 40에 30 40에 30 40에 30 해서 크기 고정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림은요 기본하고 그림만 해줘야 돼. 그림 맨 위에 네 번째 거 그림에서 회색조 자, 그림 회색조 하고 설정 그리고 옮겨놔야 돼. 요 사각형 박스에 이렇게 옮겨 놓으면 돼요. 여기까지. 네. 하다 보면 막 숫자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골치 아프지 마. 숫자 너무 많이 이게 또 숫자가 작으니까 또 잘 보이면 다행인데. 예.
특히 한글이 사용자 편의 위주로 안 돼 있어 이게. 네.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는 이거보다는 크잖아요 아이콘이. 그래도 자 어찌됐든 자 요렇게 만들고 이제 인공지능 만들어 볼게요. 인공지능 오른쪽 보니까 글맵시라고 써있네. 그럼 글맵시를 입력하면 되겠네. 입력 들어가셔야 돼. 입력 들어가셔가지고 가나다, 얘가 글맵시에요. 가나다 입력에 가나다 글맵시 위에 있는 거 눌러주시면은 되겠습니다. 가나다 눌러주시고요. 여기다가 인공지능 이렇게 이거 인공지능을 이제 전 정권에서 했었어야지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 만든다고. 자 인공지능 글맵시 모양 요거를 눌러주시고요. 글맵시 모양 눌러주시고요. 요 갈매기용 수장이네. 갈매기용 수장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갈매기용 수장. 갈매기용 수장이 되겠습니다. 갈매기용 수장. 자 되시고 글꼴은 도둠이래요. 맨 꼭대기에 올라가면은 맨 꼭대기 올라가야 돼요. 꼭대기 올라가면은 도둠이 있습니다. 맨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도둠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요 세 가지만 하고 색깔은요 채우기 들어가서 할 거야. 이따가 채우기 들어가서 인공지능 갈매기용 수장 도둠. 그래서 글맵시 만들기에서는 세 가지만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이제 색깔 어디서 주지 막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색깔은 딴 데서 줘요. 요렇게 하시고 설정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정을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얘도 그래프로를 해야 앞으로 나와요. 얘도 그래프로를 해줘야 돼. 그래서 여기 그래프로 있잖아요. 요 그래프로를 눌러줘야지. 이 그림과 글맵시는 똑같은 그림이에요 사실. 그래서 그래프로를 해야 앞으로 와요. 그래서 이제 그래프로를 한번 눌러주시고 요 인공지능이란 글맵시를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속성창이 뜨면서요. 자 크기를 바꿔 주셔야 되는데 50에 35 이거 고쳐주실 때 전부 드래그하고 고쳐주셔야 돼. 전부 드래그하고 50에 35 하시고 크기 고정 체크하시고 그리고 저 글맵시는요 채우기만 하면 돼. 기본하고 채우기에 면색을 파랑색으로 주라고 했는데 기본이 파랑색이에요. 그래서 안 만져도 될 것 같아요. 면색이 기본이 파란색인데 파란색이 아닌 분들만 파란색으로 해주시고 파란색이면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설정 눌러주시고 얘를 이쪽으로 갖다 두면 돼. 여기까지. 네, 3개가 나왔어요. 1, 2, 3, 요 3개. 네, 1, 2, 3, 3개. 근데 3개를 잘 하셔야죠. 자, 보면 그 1, 2, 3 도형의 아래쪽에 있는 이 사각형이 있는데 그 사각형이 어떤 건지 보시면요. 아래쪽으로 화살표 따라서 내려오면은 직사각형 그리기가 2개 나오는데 아래쪽 직사각형 그리기가 나온 거 먼저 하셔야 돼요. 맨 아래쪽 직사각형 그리기 크기 11 곱하기 15 면색 하향을 제외한 이무이색 그거 먼저 해주셔야 돼요. 자 아래쪽에 있는 사각형을 그리려고 하면 편집에서도 되고 입력에서도 되고 입력에서 할까요? 입력
자, 입력에 오셔가지고 사각형을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사각형이에요. 글상자 아니고 사각형. 자, 요 직사각형을 눌러 주셔가지고 여기다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좁을 것 같네. 왠지 좁을 것 같아가지고 위로 조금씩 더 올릴게요. 위로 조금씩 더 올릴게요. 좁을 것 같아가지고 넉넉하게 이렇게. 자, 이렇게 사각형 하나 만들어 주세요. 자, 만들어 놓고 옮겨도 되고요. 네,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더블 클릭하시고 아래쪽 사각형이기 때문에 11 곱하기 15 기본 들어가서 11 15. 자, 이렇게 여기 기본 들어가서 11 15. 자, 크기 고정 체크하시고요. 크기 고정 체크하시고, 크기 고정을 체크 안 하셔도 돼요. 네,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크기 고정하시고, 그 다음에 선에 들어가서 선을 바꿔야 되나 말아야 되나 보면 안 바꿔도 되겠습니다. 채우기 들어가서 면색을 하고 싶은 색깔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고 싶은 색깔을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면색을 하고 싶은 색깔 주시고요. 이렇게.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 위에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숫자 들어있는 사각형을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 얘는 분명히 직사각형이라 그랬어요. 글상자가 아니라. 그래서 직사각형으로 그려줘야 돼요. 숫자가 있다고 글상자 하지 마시고 직사각형을 이용을 해서 비슷하게 그냥 이렇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어차피 크기는 바뀌니까요. 네,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고,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거를 더블 클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블 클릭 따닥 해주셔서 기본 들어가셔가지고 13 기본 들어가서 13 요렇게 13 13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 마실 시간이라고 하니 물 마셔야지. 네, 잘하셨어요. 크기 고정 잘하셨어요. 자, 크기 고정 잘하셨고요. 자, 그 다음에 선에 들어가 가지고 둥근 모양, 선에 들어가서 둥근 모양. 그 다음에 채우기는요 흰색이야. 흰색. 채우기는 흰색으로 되어 있나 확인하세요. 면색을 흰색으로. 얘만 흰색이에요. 얘만 흰색이야. 다른 건 흰색 없어. 자, 면색 흰색 했어요? 하고 설정 해주세요. 이렇게 위치를 뭐 그냥 비슷하게 잡아주시고. 네? 돼 있지 흰색. 면색 흰색 돼 있지 않아요? 자, 여기다가 숫자를 쓰려면 어떻게 할까요? 숫자 쓰려면, 그렇지. 그래서 얘를
글상자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이거예요. 여기다가 클릭을 하시고 오른쪽 버튼 우 버튼 누르면은 도형안에 글자 넣기가 나와. 자, 여기다 클릭을 하시고 우 버튼 오른쪽 버튼 누르면은 도형안에 글자 넣기. 요걸로 하셔야 돼요. 요걸로. 얘만. 다른 것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얘만 그렇게 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글상자로 만들면 안 되고요. 자, 도형안에 글자 넣기를 하시고요. 글자 쓰기 전에 세팅부터 할게요. 궁서 20 가운데 정렬. 자, 궁서 여기다가 궁서 엔터 치고 20 가운데 정렬. 궁서 20 가운데 정렬. 궁서 20 가운데 정렬. 그 다음에 숫자 1 쓰면 돼요. 숫자 1.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숫자 1이 되어 있겠죠. 됐죠? 이게 편하지. 안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또 드래그 해가지고 또 바꿔줘야 되니까 요렇게 하시고요. 그래서 아래쪽 사각형 먼저 만들고 위에 있는 사각형 만들고 그 다음에 글씨는 오른쪽 버튼 도형안에 글자 넣기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거는 글상자 이용하라고 이렇게 써 있어. 직사각형 아니고 글상자인데 이제 그려 볼게요. 자, 글상자는 요거야. 요거 글상자는 요겁니다. 이 글상자는 요거예요. 자, 한번 클릭을 하신 다음에 그려 주실 때 여기 왼쪽 위에서 적당히 비슷하게 그냥 이렇게 너무 두껍게 말고요. 요 정도로 해주시고요. 대중 교통 띄고 교통 카드 데이터. 자, 이렇게 하시고요. 이 사각형의 테두리. 자, 테두리 있죠? 이렇게 테두리에다가 정확하게 따닥. 테두리 정확하게 따닥. 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올 때 이렇게 얘네들이 선택이 돼 있어야 돼요. 이렇게 선택이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자, 여기서 기본 들어가가지고 얘만 유일하게 크기가 없어요. 여기 선 따라 보면 얘만 유일하게 크기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 기본은 안 해도 돼요. 얘만. 그 다음에 선 들어가셔가지고 파선으로 바꿔야 돼요. 종류를. 선 종류를 파선으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선 종류를 파선으로. 선 종류를 파선으로. 그리고 채우기 들어가서 얘가 채우기 면색이 흰색이에요? 색 채우기 없음이에요? 이거 흰색으로 해주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세요. 그래서 틀리는 거야. 뚫려 있어요. 뚫려 있는 거야. 색 채우기 없음을 해주셔야 돼. 색 채우기 없음. 채우기에 색 채우기 없음. 됐어요? 하고 설정. 이제 글자만 바꾸고 회진을 돌겠습니다. 글자 한번 바꿔보고요. 자, 글자는요. 굴림 18 가운데 정렬 하시면 될 것 같아. 굴림 18 가운데 정렬.
굴림 18 가운데 정렬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복사하는 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복사를 하려면요, 이 세 개를 동시에 선택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도형끼리 붙어 있으면은 선택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특별한 도구를 사용하라 그랬어요. 여기 있는 요 도구를 사용하라 그랬어. 근데 선생님 저는 안 보여요. 그런 분들은 얘를 클릭을 안 해서 그래. 클릭을 하면 보여요. 네, 아셨죠? 이거 여기까지 하고 나면 커서가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이거 바로 보일 텐데 딴 데 누르면 안 보여. 이걸 클릭을 해야 보여. 자, 이거를 클릭을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자, 이거 클릭을 했죠? 그럼 나중에 이 글자 바꿀 때 클릭을 해제하려면 다시 눌러야 돼요. 다시 누르면 해제, 다시 누르면 선택. 자, 이렇게 한번 누르신 다음에 파워포인트처럼 이렇게 드래그를 하라 그랬어. 이렇게 다시 한번 여기서부터 이렇게 드래그를 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드래그, 이렇게 드래그 했어요. 자, 이렇게 드래그 하시고요. 왼손으로 컨트롤 시프트 키 누르시고, 왼손으로 컨트롤 시프트 키 누르시고 마우스로 끌어야 돼요. 자, 너무 이만큼 끌면 안 되고 너무 좁아도 안 되고 여기에 맞게끔 우리 3개가 정도 되니까 한 요 정도 할게요. 네, 그 자리에서 또 한번 드래그. 자, 요렇게 비슷하게, 자, 요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요렇게 만들어 놓고, 아직도 화살표로 되어 있거든요, 마우스가. 그러면 아까 눌렀던 거를 한 번 더 눌러야 해제가 돼요. 한 번 더 눌러야지 이제 해제가 되면서 이거 고쳐줘야 돼. 드래그 해가지고 2, 요거 글자 위에다 대고 드래그해서 3, 요거 색깔도 정확하게, 색깔도 각각 다른 색으로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각각 다른 색으로 선택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글씨도 쭉 쓰시고 D, T, G, 통신. 자, 요렇게 해놓고 저장.